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구독자 중에 랴옹이 님이 소개해 주신 리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의 기세 충돌을 보완해 주는 그런 리깅인데요. 원문을 아래에 링크를 해 놓도록 하겠고요. 그 원문 자체가 영상이 아니라 뭐 글로 돼 있고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뭐 제가 조금 뭐 해석을 해서 한국 버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뭐 지금 모델링적으로나 여기 있는 형태 때문에 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충돌되는 것들을 반영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지금 여기 있는 목의 형태가 여기 있는 클러스터 이용해서 이제 옷의 깃을 충돌해서 변형되게끔 표현이 되는 상태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새로 열어서 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모델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컨텐츠 브라우저의 모델링을 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하나 꺼내 주도록 하겠고요. 여기 모델링의 스컬프팅 베이스 메쉬의 클로딩에 이렇게 옷깃이 있는 형태. 이거보다 이걸 할까요? 다른 형태감을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요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옷깃이 좀 더 두꺼워서 좀 더 그럴듯해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몸보다는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이 이제 움직였을 때 여기 있는 이 옷이 같이 이제 변형될 수 있게끔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주도록 하겠는데 뭐 팔 부분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몸통의 부분만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 부분, 그 다음에 머리 이렇게 조인트를 만들어 주고요. 아이고, 다시 만들도록 할게요.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갔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인트를 만들어줬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스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바인드 스킨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스키닝이 되게 되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가장 루트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목 부분에 움직임을 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뭐 지금 이제 스킨의 웨이트 값을 제대로 안 해놨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같이 변형이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같이 변형이 되게끔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잠깐만.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게 되는데 이 이제 같이 변형되는 부분들이 약간 간격이 있거나 하게 되면 충돌이 되면서 변형이 되게끔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얘가 변형되면 안 되는데 얘가 이제 변형되고 있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깅을 해놨고요. 이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한 가지 필요한 게 이 머슬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참고해 주시고요. 머슬을 이제 플러그인해서 활성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의 플러그인 매니저에 여기 서치에 머슬 MUSCLE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마야 머슬이라고 하는 걸 활성화를 시켜야지 네, 지금 이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커브를 이용해서 커브를 하나 생성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변형이 된 모양 비슷하게 배치를 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이용을 해서요. 이 뭐 커브는 여러 가지 의도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의 표면, 그러니까 커브 포인트, 커브 위에 포인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용하려고 커브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브의 클러스터라는 걸 이용해서 커브의 포인트를 버텍스를 변형할 수 있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버텍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로
이렇게 디폼, 클러스터 이렇게 클러스터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버텍스에 이렇게 클러스터로 해주도록 할게요. 물론 지금 원문에는 얘를 앞부분이 없어서 7개만 해줬는데 지금 여기 삥 둘러가면서 있으니까 8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면 이 클러스터를 선택해서 움직였을 때 이렇게 커브가 움직이게 됩니다. 네, 버텍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표현해 주면 조금 더 컨트롤하기가 쉽게 돼요. 그럼 이제 그룹을 이제 만들어 줄 건데, 이제 그룹을 보통 만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제자리에 이렇게 그룹이 생기게 되고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정확하게 이제 위치 값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그냥 맨 그룹을 이렇게 그냥 빈 그룹을 이렇게 8개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빈 그룹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하나의 핸들의 위치 값을 똑같이 맞춰주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디파이 해보게 되면 매치 트랜스폼이 있고요. 매치 올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널 그룹과 여기 있는 이 클러스터 핸들을 이렇게 위치값,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 항목이 항상 동일한 값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그룹을 하게 되면 원점에 이렇게 피봇의 위치가 생기게 되는데 이걸 맞춰주는 작업인 거죠. 선택하고 G키 이용해서 반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서로 이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널 오브젝트에다가 뭐 이름은 다 바꿔주면 좋은데 뭐 이거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지체가 되니까 우선 그대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택을 하고 선택한 다음에 페런츠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페런츠 구조로 바뀌게 되는데 페런츠를 하게 되면 그룹이 하나 더 생겨서 클러스터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이 널이라고 하는 그룹이 위치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혹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걸린다 라고 생각되면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위치 값이 0 값이 되게 되고요. 뭐 그대로 피봇 위치는 그대로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P키를 누르게 되면 네, 그룹이 그래도 생기는구나.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저 그룹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에서 끌어다가 여기 딱 떨어뜨리게 되면 널 위치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P키 옵션이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가운데 버튼 이용해서 떨어져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거 없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 널 그룹 이름 바꾸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걸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커브 클러스터 움직이면서 커브가 변형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컨트롤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그룹을 이용해서 이제 묶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혹시라도 전체 움직이고 싶다 하면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고요. 여기는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그 변형이 되는 이제 충돌되는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커브가 움직이면서 나중에는 여기는 이 면도 변형이 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클러스터 상위 그룹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머슬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게 됩니다. 디폼해 보게 되면 머슬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옵션을 항목에 보게 되면 셀프 멀티 콜리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여기에 리그 셀렉션 포 킵아웃이라고 해서 선택된 오브젝트의 킵아웃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킵아웃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된 오브젝트에 킵아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밑에 드리븐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는 클러스터 덩어리가 하나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충돌할 수 있는 여지에 그런 게 생기게 돼요. 그리고 충돌되는 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선택하고 이렇게 생성을
복사를 하나 해주고요. 이게 이제 충돌되는 오브젝트의 더미를 표현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락을 이용해서 해제를 해주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 오브젝트와 클러스터를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는 이 머리에 머슬 오브젝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머슬, 본, 그리고 컨버트 이렇게 서페이스 투 머슬 본이라고 해서 오브젝트의 표면을 머슬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머슬과 그 다음에 여기 충돌 오브젝트의 keep out이라고 하는 얘네들을 또 연결, 커넥트를 해줘야 돼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keep out 오브젝트들을 다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머리 선택한 다음에 셀프 멀티 콜리전에 커넥트 머슬 to keep out 라고 하는 걸 적용하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충돌이 돼서 여기 있는 게 움직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클러스터가 이렇게 이동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클러스터가 이동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브가 변형되는데 이게 방향성이 있어요. 이 오브젝트의 방향성, 어디로 방향성이 될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얘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X 방향. 그래서 인 디렉션에 플러스 X 방향인데 반대쪽에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8번 잠깐만요. 얘하고 아닌데 네, 이쪽으로 넘어갔구나.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반대쪽으로 충돌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X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해줘야지 네, 방향성을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아래 움직임도 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밑으로 좀 떨어가게 표현하기 위해서 Y쪽에 0.5 마이너스 0.5 정도 비율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2번과 그 다음에 1번과 8번 얘들은 역시나 플러스 X 방향과 마이너스 아래로 Y 방향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머슬의 충돌에 이렇게 X 방향으로 그다음 이쪽은 반대쪽 방향으로 충돌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쪽으로도 이 충돌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밀리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돌이 될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 클러스터하고 여기는 이 오브젝트 충돌되는 부분은 해소를 했어요. 여기는 충돌 오브젝트는 실제 조인트랑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조인트 선택을 해서 페런츠를 해줌으로써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충돌되게끔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보이는 게 좀 거창스럽다라고 하면 이렇게 숨겨주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쓸데없는 부분 충돌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네, 조금 조정해주는 게 좋겠죠. 네, 여기 아랫부분이 남아있어서 지금 이렇게 충돌될 때 아랫부분의 영향으로 이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아랫부분은 네, 지워주도록 할게요. 우선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선택해서 만약에 조인트를 선택해서 목 부분의 조인트를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게 되면 아이고 네, 목 부분의 조인트를 숨겨주고요. 이렇게 움직여 보게 되면 이렇게 충돌돼서 이제 밀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밀리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랑 여기는 이 실제 면이 변형되게끔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조인트하고 여기 있는 걸 인플런스라고 해서 조인트에 연결되어 있는 변형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걸 하는 게 조금 복잡한데 우선 이제 표면 위에 얘네들은 이제 컨트롤러들을 연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뭘 만들어주냐면 우선 리깅에 이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클러스터는 로케이터라고 해서 위치 값을 갖고 있는 부분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인트도 오리진 위치에다가 이렇게 하나 찍어줍니다. V키 눌러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줘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저기 위에 있는 이 커브에다 붙여주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택을 하고요. 여기는 로케이터 컨트롤 G를 이용해서 그룹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조인트는 이 로케이터 아래에다가 배치해서 이런 식의 구조를 띄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조인트는 로케이터 아래 이런 구조를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트는 변형되는 부분이고요. 로케이터는 나중에 그 부분을 움직일 수 있게끔, 변형할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변형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로케이터는 커브에 붙어서 움직이게끔 만들어주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이고 캔슬. 네, 요거를 이렇게 요 구조를 똑같이 여기 있는 요거 8개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플리케이트를 이용해서 8개를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 3, 4, 5, 6, 7, 8, 9. 네, 2부터 시작했으니까 9까지 이름을 지정해 놓으면 훨씬 편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저기 있는 표면 위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 연결하는 게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 윈도우에 노드 에디터라고 하는 걸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용할 거고요. 여기는 이 커브를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이 계층 구조를 볼 수 있는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커브에 이제 이 넙스 서클 쉐입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요걸 이제 이용하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얘랑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구조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제 노드를 생성을 해주는데요. 탭키 눌러서 생성할 수가 있어요. 포인트 온 커브 인포라고 하는 걸 이제 생성해 줍니다. 이건 뭐냐면 커브 위에 포인트의 정보값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커브 위에 포인트 정보값. 그래서 여기 있는 커브에 위치값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 표면 위에 항상 붙어 있을 수 있게끔 설정하기에 도움이 되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거를 8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포인트 온 커브 인포, 그 다음에 포인트 온 커브 인포, 네, 포인트 온 커브 인포, 그 다음에 포인트 온, 네, 8개나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네, 좀 온 커브 인포 6개, 네, 거의 다 됐습니다. 포인트 온 커브 인포 8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8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커브에 이렇게 월드 스페이스라고 해서 절대 위치값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 있는 커브 인포에 연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 연결될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근데 뭔가 없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 커브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떨어뜨리게 되면 인풋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 other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이고, 네, other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other에서 연결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input curve라고 하는 걸로 연결해줘요. 나머지 월드 스페이스 제로를 다 동일하게 이렇게 커브 인풋 커브라고 하는 걸로 연결해 줍니다. 뭐 인풋 커브는 말 그대로 입력되어 있는 커브의 정보값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커브 입력된 커브의 정보값 이렇게 8개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디에다 연결하느냐, 지금 여기 조인트와 로케이터를 연결했던 이 그룹 얘네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 그룹들을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끌어들이게 되면 이렇게 8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순서대로 뭐 딱히 순서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연결하는 타이밍이 별 큰 의미가 없어서. 그럼 이제 연결해 주게 되는데 역시나 여기 또 더블 클릭하게 되면 내용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얘도 더블 클릭해서 하나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리조트에 보게 되면 클릭해서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커브 인포의 포지션 값을 연결합니다. 트랜스레이트 위치 값으로.
이렇게 연결하지. 이런 방법으로 나머지 것들도 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 보이니까 이렇게 아웃풋에 리조트에 포지션, 그 다음에 커브, 그룹 4번에 트랜스레이트 클릭하고 리조트, 포지션, 그룹 5에 트랜스레이트, 그리고 마찬가지로 커브 4에 리조트, 포지션,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트, 리조트의 포지션 XYZ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포지션 XYZ 다 포함한 게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트랜스레이트. 그리고 여기서는 왜 트랜스레이트 XYZ 뭐 이렇게 안 나오느냐 라고 하면, 저기 XYZ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게 이미 트랜스레이트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가 모자라지? 트랜스레이트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3, 4. 2번이 어디 갔니? 2번. 네, 2번 다시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번 어디 있다는데? 네, 여기 있었군요. 그 다음에 여기다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위치가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걸 연결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알게 모르게 여기 있는 이 로케이터의 위치가 커브의 처음 시작 지점 위치에 이렇게 다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요. 로케이터가 이동해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커브 온 서페이스 인포, 포인트 온 커브 인포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보게 되고, 어트리뷰트 해보게 되면 파라미터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이 파라미터가 여기 있는 커브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0의 위치는 여기고요. 여기 있는 커브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 쉐입 항목에 스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판이 이제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커브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를 보통 1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0, 그 다음에 얘는 1을 하게 되면 두 번째 포인트 위치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커브 두 번째 포인트 위치에 가게 되고요. 세 번째 거는 2, 3, 4, 5, 6, 7을 하게 되면 각각의 위치에 이렇게 로케이터가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배치가 되게 돼요.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되고, 여기 있는 이 로케이터는 커브를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요. 커브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이제는 여기 있는 이 조인트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되는데, 로케이터도 같이 커브를 따라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커브를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랑 이제 연결시켜 줄 타이밍이 됐습니다. 각각의 조인트를 다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 있는 거 선택해서 컨트롤 G를 이용해서 좀 묶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다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풀 수 있고요. 조인트들을 다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인트들을 여기 있는 옷의 스킨 값이랑 연결해 주는 거예요. 선택해서 스켈레톤, 스킨, 그리고 Add Influence, 그래서 영향력을 가진 거를 추가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조인트의 영향력을 추가해주는. 그래서 Add Influence를 하게 되면 선택한 조인트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목 부분에 조인트의 영향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조인트를 다시 선택해서 움직여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충돌될 때, 그 다음에 이 로케이터가 변형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뭐 지금은 설정이 뭐 내부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정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웨이트 값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칠하지 않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여기 얘 충돌도 약간 불안전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여기는 이 얘도 움직였을 때 지금 2배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인데, 왜 이게 스킨 값이 있나? 응? 왜 2배로 움직이지? 아무튼 얘를 가장 위쪽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위치값
값의 의미가 없게끔 하고 가장 최상위 옮겨 놓고요. 그러면 얘가 움직였을 때 그렇게까지는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충돌할 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충돌의 그런 위치나 이런 것들이 부정확해서 약간의 형태가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머슬에 의해서 충돌되고 변형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킵오프의 이 앞부분, 얘 같은 경우는 충돌할 때 위치값이 이쪽 Z방향이니까 Z에다가 1을 주고요, X는 0을 주고 마이너스 0.5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되겠네요. 이쪽 뒤쪽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킵오프의 마이너스 Z, 그 다음에 Y쪽도 마이너스 0.5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충돌되게끔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여기 뒤쪽으로도 충돌되게 되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도 변형되는 걸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로케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움직임을 줄 수도 있고요. 이걸 이제 이용해서 제대로 변형이 안 되는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컨트롤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옷깃에 대한 부분을 리깅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의외로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